네, 여의도 2프로 이번에는 박다인 대표와 함께 박다인 대표는 뭐 이제 트렌드에 또 예리한 또 분석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네 지난주는 저희가 촬영 못했군요. 참 지난주에 네네. 이어서 네 오늘은 서울시장이 이제 내년 4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보궐선거인데 약 1년 한 2개월 정도 임기를 갖는 뭐 1년짜리 서울시장이라고 이렇게 짧네요. 보면 될 것 같아요. 짧죠. 네. 네. 자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 내년에 있을 이제 4개월 남짓 남았는데 어떤 트렌드, 어떤 컨셉이 좀 유효할까, 먹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신 거 아니죠? 네, 우선 서울 시민들이 가장 지쳐 있는 게 뭐예요? 집값, 뭐 부동산 부동산. 정책이 좀 네. 많이 실망스러웠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야당 쪽에서는 또 아직 뭐 미처 지우지 못한 이런 주원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차라리 이번에는 약간 중도 성향 있으신 분들이 중도. 네, 그런 분들이 좀 트렌드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럼 국민의힘은 안 되겠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뭐 기사 여러 가지 접하면서 가장 벌써 이런 뭐 슬로건이라든지 컨셉 가장 잘 잡은 의원님을 네. 한 분 뵀는데요. 누구죠? 이혜훈 의원님. 웬일입니까? 아니 네. 제가 그 슬로건이 뭐냐면 경제를 잘 아는 여성 정치인이라고 네. 이미 다 컨셉화하고 계신데 굉장히 쉽게 졌네요. 네, 왜 쉽게 했냐? 첫 번째요. 경제에 대한 것 그 KDI 출신이세요. 맞습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 네. 네. KDI 출신이고 내가 경제를 잘 알고 또 우리 미투 선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 부산시장이라든지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렇죠. 성추행 의혹으로 다 물러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런 네. 자리이기 때문에 또 네. 여성 정치인으로서 또 굉장히 그런 트렌드화 하셔서 경제를 잘하는 여성 정치인 잘 하신 것 같아요. 발빠르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렇군요. 혹시 이혜원 의원하고 친하신가요? 친하세요? 친분이. 자, 아까 저는 잘 알죠. 예. 그렇죠. 잘 아시죠. 잘 알죠. 예. 친하다에 대한 답변은 안 드리지만 잘 안다에 대한 너무 그렇죠. 톡 집어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 트렌드와 그래. 이런 컨셉을. 그렇군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제 사무실 다녀가신 분이 이혜훈이 운이 좋다 그러면서 뭐 운이 좋다. 뭐 국민의힘의 경선을 승리로 이끌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까 장프로님하고도 요 서울시장 관련된 얘기를 얼핏 저희가 좀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서울시를 담아낼 만한 그릇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안 보이는 거죠. 국민의힘 자체로는. 네네. 국민의힘 일단 뭐 브랜드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국민의힘 브랜드로는 트렌드를 잡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지점은 뭐냐면 국민들이 표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네. 투표를 하러 투표장에 가는 거랑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오늘의 현상이 아니잖아요. 저 일상적인 현상이에요. 오래된 일이죠. 네, 저건 일상적인 현상이에요. 저걸 뭐 1년짜리 서울시장이 부동산을 해결하겠다? 별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죠. 네. 어디다가 불을 지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투표장으로 끌고 나올 때. 음흠. 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그걸로 나오세요. 부동산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해결해야지 왜 갑자기 서울시장 된 다음에 해결해요. 그렇죠. 비책이 있으면 네. 그건 국민들 들고 장난치는 거지. 이 4년 동안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도 해결을 못했는데 뭐. 야당은 그동안 가만히 있었잖아요. 부동산 그렇게 문제인데 대책을 안 해놓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다 지난 정부에 있었으니까. 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집을 안 줘갖고 지금 집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가장 큰 트렌드는 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그 속에서 분노의 돌파구나 분노의 탈출구라고 봐야지 저것이 분노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분노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뭔가 이 사람들에 대해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이 커진 거고 그렇죠.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 느낌에 내가 평상시에 뭐 설명할 게 없는데 마침 부동산 문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이 봐, 얘네들 잘못하잖아. 딴 거는 꼭 꼬집어서 얘기하기한테 마땅치 않았는데 네네네. 조국인이 뭐 맨날 얘기해봐야 쌈박질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 문제 얘기하니까 상대방도 입 딱 닫히거든. 그렇죠. 그렇죠. 동네 가서 얘기하면 다들 수긍하거든. 그러니까 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맞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문제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불을 땡겨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그럼- 겉에 드러나는 거를 자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에다 불을 땡겨야지. 그럼 우리 장프로님의 그 말씀하고 좀 국민의힘은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서울은 정권 심판자보다 부동산 해결사를 원한다. 이거는 지금 장프로님 말씀하신 거는 거의 정반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저거는 뭐 평상시 선거라면 저거는 말이 되는데 네네. 지금 뭐 1년짜리 저기 서울시장한테 네. 그런 걸 기대하지 않죠. 예. 지금 뭐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해결할 문제지 뭐 서울시장이 뭐 1년 동안 뭐 서울시장 1년 동안 아파트 한 채 못 져요. 1년이면 아파트 지려면 3년 이상 걸려요. 예. 빵은 네. 만들 수 있겠죠. 네. 네. 저거 재건축하는 빵 가지고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재건축하는데 가장 빠른 게 3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빨리 절차를 진행해서 딱 되면 입주하는 시간까지가 3년이에요. 네네. 대략 통상 5년 정도 걸려요, 입주할 때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임기 내에 시작하면 거의 입주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저거 가장 빨리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서울시장 때. 네. 그래서 그걸 얼마나 단계를 더 죽여버리고 네. 하니까 네. 3년 내에 가능하죠, 그게. 역시. 성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건설을 오래 하셨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 잘하죠. 그렇죠. 그렇죠. 잘하죠. 네. 뭐 그것도 장점이긴 장점이죠. 네. 우리 뭐 그걸 뭐 삽질한다 어쩐다고 이렇게 야당에서 비꼬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프로님 말씀 따라 이 국민의힘에서 서울시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뭐 비단 우리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들 뭐 몇 명이 더 있는데, 우선은 안철수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는 지난번에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 모임을 하는데 불쑥 나타나갖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쓴 책에 사인을 해갖고 주면서 나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청와대 앞에 가서 또 이번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인 시위를 하는 현장에 가서 응원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안철수 이분은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국민의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치근되는 거 보니까 당에서 누가 이렇게 자꾸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서울시장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 박다인 대표 만약에 안철수가 서울시장 나온다 그러면 찍을 의향이 있습니까? 비밀 선거니까 저희. 아니 이제 헌법 위반이에요. 이제 의향이 있느냐? 의향은. 네. 저는 마음속에 다른 분이 있어서. 아, 이해문,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장프로님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서울시장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이제 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국은 이제 본선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아, 예. 근데 국민의힘 후보가 뭐 2월달이 됐든 언제 선출이 되겠지만 네네. 그 판에 뭐 안철수가 끼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아마 단일화라고 하는 카드를 저는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국민의힘 그렇죠. 브랜드 가지고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기에는 환경 자체가 안 좋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경제가 문제다, 무슨 뭐 경제 전문가다, 부동산 전문가다 이렇게 전부 다 깔아봐야 네네. 결국 본질은 지금 현재 큰 국면은 코로나 국면하고 지금 뭐 추윤 사태에서도 보지만 네. 정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걸 비껴나갈 수는 없어요. 야권이 정권 심판을 비껴나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선거에서. 그렇죠, 그렇죠. 야권이 맞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데 정권을 심판해야죠. 네. 네. 게다가 지금 뭐 서울시 의회 자체를 갖다가 완사이드하게 지금 뺏기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된들 그렇죠. 단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문제가 됐든 부동산 문제가 됐든 이 문제 자체도 정권 심판이 한 불쏘시개로 쓰는 것이지 네. 정권 심판을 제껴놓고 나서 이걸 갖다가 정책 문제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건 넌센스예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그냥 불쏘시개 도구죠. 이렇게 잘못한 거의 예죠. 아주 대표적인 예. 아, 예, 예.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거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땔감으로 쓰겠다 이거죠. 땔감 마땅치 않으니까. 땔감, 네, 땔감. 땔감용으로 이제 이거 엄청난 이제 화력을 지필에 쓰겠다. 네네. 이제 그건 말이 되지만 이걸로 전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거는 불붙이기가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정책 선거는 진짜 이게 야당은 분노를 이끌어가지고 화력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네네네. 정책으로 이렇게 드라이브 선거를 치러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쓰기 되게 어려워요. 아, 그럼 이제 네. 진짜 국민의힘은 좀 쉽지 않겠네요. 여러 가지가. 근데 박다인 대표는
국민의힘이 그 국민들에게 지워져 있는 더 씌워져 있는 뭐랄까 그 이미지랄까요? 그건 도대체 도통 개선이 안 됩니까? 네. 정말 네. 그 어벤져스 같은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어벤져스가 생각을 해요. 나타나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려면 완전히 그냥 버려야 되나요? 아니 해체해야 되나? 여태까지의 느낌은 뭐였냐면 네. 뭐 당명만 바꾸되 막 크게 개선된 건 없는 듯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해왔죠.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이렇게 파격적으로 뭔가 혁신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걸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를. 근데 뭐 늘 파격과 혁신을 한다고 하고 도돌이표처럼 이렇게 그 이제 뭐 당명 바꾸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여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좌파 쪽에 있는 분석가들이 내놓은 이제 분석 리포트를 하나 봤는데 네네. 총선 이후에 그 왜 보수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밑바닥부터 좀 어려워지느냐라는 거에 대한 그 분석 중에서 재밌는 분석이 있었어요. 뭐냐면 의외로 서울에 있는 소위 얘기해서 생활, 그러니까 경제 생활 이 구조가 자영업 구조에서 소위 얘기해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종사하는 임금 소위 얘기해서 사무직으로 전면적으로 교체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소위 얘기해서 그 우리 보수정당은 네.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임대업을 하고 있는 나이 든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코드 자체가. 네, 코드 자체가. 네. 소위 얘기해서 40대, 50대도 지금은 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임금직으로 네.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졸자 중에서 네. 대졸자 중에서 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정도가 거의 55% 정도 된대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끼지 못하는 분들은 다 이제 주변으로 밀려나는 거죠, 오히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오늘날 이제 부동산 같은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사회 전체,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져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똑똑하시고. 그렇죠, 맞아요.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부동산 있습니까 서울에? 저요? 네. 갖고 싶어요. 나도 갖고 싶어요. 네. 없어요. 네. 부동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그래서 거예요. 옛날에는 뭐 없어서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높아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들을 여전히 지금 이 건물주 입장에서 있다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부동산 해결사라고 하는 것도 관점을 거기다 맞춰줘야지 관점이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어설픈 이상한 쪽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또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재력과 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서울에. 아, 그렇죠.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서 떨어져나와서 점점 밀린다는 거예요. 주변으로. 그래서 서울은 점점 안으로 서울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일정 정도의 경제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직업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오고, 네. 그러지 않는 사람은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울이야말로 지금 코 중에 코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비싼 게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네.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수요. 뭐 유지가 아니라 지금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변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네. 비싼 값으로 월세를 주더라도 서울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전세값과 월세값조차도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집값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집 살 것 같으면 주변부 가면은 몇 채를 살 수 있는데 서울에 왜 굳이 있으려고 그러냐. 그렇죠. 나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저도 서울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네. 근데 한 번 떠나니까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봐주지 않으면 부동산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에 외침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다음 그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금태섭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사람 되게 그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는 사람, 없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현역 정치인이 정치 신인한테 경선에서 패배한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예.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가는데
자, 근데 이 사람 공수처법 만들 때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당에서 징계 먹더니 결국 탈당을 했죠, 민주당에서.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어느 날 무슨 범야권 진영에 대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는데, 박다인 대표님 보시기에 이분이 서울시장 감입니까? 전 솔직히 이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네. 우리가 대부분 다 잘 모르는데, 네. 근데 자꾸 왜 이렇게 뻥튀기 해서 이 사람을 키워줄까? 그게 저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진짜 완전 개무시하는구나. 거의 모욕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금태섭이 범야권 진영의 서울시장 후보예요? 이게 그 우파 소위 언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고질병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계속 그 속에서 그 펌프질을 하는 건데, 그게 견제 일종의 이제 국민의힘을 이제 발밑에 두고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죠. 속셈은. 발밑에. 네. 니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죠. 뭐. 네. 그러니까 뭐 안철수나 네. 금태섭이나 윤동열이나 다 이렇게 우파 언론에서 띄워주는, 주류 우파 언론에서 띄워주는 이유는 네. 국민의힘에다가 확실하게 목줄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국민의힘 띄워주면 뭐 할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는 국민의힘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굳이 뭐 근데 꼭 그런 논리로 우파 언론들이 뭐 금태섭을 띄운다? 금태섭을 띄우는 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파 내에서는 누구를 띄울 수가 없잖아요. 아니, 띄울 만한 사람이 마땅치도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그건 리스크가 크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적들을 많이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같은 진영 안에서. 그렇죠. 이거는 바깥에 있는 사람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쟤네들 보고 너네 잘해, 나한테 잘해, 아니면 계속 키워줄까, 이렇게 충분히 그런 게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여기서 우파 언론에서 오세훈이 띄워준다 그러면 오세훈 아니면 나머지는 다 적이잖아요. 그런 그렇군요. 리스크를 감당하지는 않죠. 당장에. 나중에 뭐 누가 될지언정 그런 네. 식으로는 게임을 안 하겠죠. 뭐 이거는 그렇군요. 네. 일종의 그냥 저는 속된 말로 장난질이에요. 언론에서. 네, 언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공적인 무기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장난질이에요. 예. 금태섭이라는 사람은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밑도 끝도 없어요. 네. 네. 제가 봐도. 네. 이건 뭐 그냥 그러니까 그 소위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이 온라인이 강화되면서 소위 이제 플랫폼 시대가 되면서 미디어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강화되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그 미디어의 영향력은 줄었는데 미디어가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은 커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강화되는 거죠. 그렇죠. 헷갈리는 게 사람들한테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게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가요. 그렇죠. 심사숙고하기 어려운 구조. 하루 한 일주일 정도 숙고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걸 쏟아내니까 새로운 것 같지만 네. 다 새로운 게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경쟁 미디어들이 많아지면서 기존에 있는 기득권 언론들도 그 경쟁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별이 안 가요, 사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그렇지. 이렇게 또 그 언론에 띄우면 사람들은 그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동조 현상이 나타나서 이게 어디 뭐 스위스인가 어디서 뭐 그런 실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일까라고 해서 그 80명인가 대상으로 해서 각자 답을 내라고 했을 때 그 답의 그 전체적인 그 분포도가 실제 데이터와 비슷했대요. 근데 몇 명을 꼽아서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언급하고 나서 다시 조사를 하면 그 쏠림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렇죠. 극단으로 날린 뭐 100명이다 800명이다 그러면 이게 100명과 800명의 싸움으로 전개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뀐다는 거죠, 프레임이. 근데 저는 하여튼 그 금태섭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 게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이다. 만약에 내가 국민의힘에 있다 그러면 금태섭 그런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감이냐라고 얘기할 법한데 또 아무도 안 해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뭐 다들 뭐가 없으니까 어느 칼날에 날아갈지 모르니까 다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뭐. 네. 뭐 어디다 동조하기도 힘들고 반대하기도 힘든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누가 이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방향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깃발 세우는 쪽마다 다 한 번씩 기울기를 타는 거죠. 네. 자, 아까 박다인 대표는 이해훈 전 의원이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를 잘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이혜원 의원과 아주 비슷한 분이 그 윤희숙 의원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혜원 의원보다는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죠. 신선하다는 것, 초선, 아직 때묻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그 장점까지 있습니다. 같이 KDI를 같이 나왔고 서울대 경제학과도 아마 동문일 거고요. 그리고 여성이고 뭐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고 최근엔 또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화제가 됐었고 했죠. 그래서 윤희숙이라고 하는 분은 알고 계시죠? 네네네. 윤희숙이라고 하는 분은 좀 어떻습니까? 좀 자세히 못 봤어요. 다시 죄송해요. 윤희숙 의원은 안 되겠다. 네, 아주 뭐 안 죄송합니다. 되겠다. 네. 조금 주세요. 잘 못 봤나 봐.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장프로께서 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가장 그냥 이게 일감으로 치면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괜찮은 후보 같아요. 근데 이제 뭐 1차에서 이제 4명을 이제 컷오프 시킨다는 건데 네. 이제 여자가 지금 나경원, 이혜원, 조은희, 그 윤희숙까지 합하면 4명이잖아요. 네. 네. 더 이제 있을 수도 있겠. 또저 충마선은 강남구청장 하신 분인가, 충마선은 또 하신 분이 있으니까 예. 5명인 거죠. 근데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뭐 예선은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선은 뭐 특권을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본선은 진짜 더티한 게임이에요. 이게 당내 경선이 제일 더티한 게임이에요, 정치에서. 제일 어려운 게임이에요. 아, 네. 특히 뭐 이건 조직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돈과 조직과 뭐 이런 게 또 필요한. 네. 그러면 윤희숙 의원이 만약에 저 본선을 치르려면 서울 지역에 최소한 10명 이상의 당협위원장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서포트를 받아야 돼요. 당협위원장에 네. 현역이 아니어도 그렇죠. 현역이 별로 없으니까. 원외에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선거라고 하는 게 기본 비례를 선거긴 하지만 이미지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긴 되게 어려워요. 경선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 인지도 면에서도 비슷비슷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남들이 나은 너무 상황이 굵직하신 것 같아요. 때문에 4선, 3선 이렇게 아니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경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구조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건너뛸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오늘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보면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웃기웃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나경원,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이 기웃기웃 하면 그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시민한테 이제 점수를 주는 건데 그래도 경선 자체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서울시에 네? 서초? 네, 서초. 서초. 그죠, 윤희숙 네. 서초. 제가 만약에 서초만 3명. 아, 그러네요. 서초가 3명이죠. 예, 이혜원, 조은희, 예, 윤희숙. 제가 만약에 서울 시민이라면 나경원, 오세훈이 나왔을 때 안 찍을 것 같아요. 왜요? 그 뭔가 미래지향적이지 않아. 느낌이. 근데 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경선을 치르면 지금 뭐 어차피 다 저 사람들 다 참여를 할 것 같으니까 네. 네. 참여를 하면 경선판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패싸움이니까요. 저건 싸움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유니스 의원을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 그 정치 지망생들이 다 뭉쳐서 유니스 의원을 밀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우파에 제가 새롭게 뭐 그런 기분이 있다 그러면 모를까. 그건 우파에서 기대하기 되게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아니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게 얼마나 그림이 좋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여기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몇몇 계시죠. 이혜훈, 오세훈, 김선동 뭐 이런 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현실인 걸요. 근데 정치가 이제 이상과 현실, 뭐 바람과 또 현상 이게 좀 다르죠.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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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려운 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니까 당장에 뭐 이게 그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띄워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온라인 선거라서 뭐 바람은 하지만 현상과 그러니까 백조의 우함이라고 하는 거는 발에 아주 바쁨에 백조의 우함이 있는 것이 그 현상이 보기 좋다 그래가지고 그 본질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질이 없어요. 그 본체가. 윤희숙 의원은 본체가 없어요. 본인의 좋은 점이 현상은 있는데 윤희숙 현상은 있지만 윤희숙을 떠받치고 있는 본체가 없어요.
그 본체는 다분히 대중적이고 조직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궁금해요. 그럼 네.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누가 가장 후보로서 괜찮다? 현실적으로 볼 때 네. 저 중에서 네. 여기서 여기 누가- 선배님은 아까 누구라고 하셨죠? 유니스 의원님이라고 하셨고 선배님은 아니, 저는 오히려 저기 어떻게 보면은 조은희 같은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후보가 된다 그러면 저게 오히려 의외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뭐 다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는 선거를 여러 번 치렀고 네. 또 저쪽 구청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책적인 것도 서울시 전체를 조망하고 정무부시장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장점이 그렇죠. 있는 거죠. 정무부시장을 했었죠. 네. 장점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여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저 중에서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해도 국민의힘 내때려 가지고는 저는 선거를 못 치른다고 봐요.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와 누군가가 마지막 파이널 경쟁을 펼쳐서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네. 본선을 치러야지만 저는 선거가 좀 더 훨씬 더 가능성을 높이고 좀 더 국민들이나 이제 서울 시민들로부터 좀 더 그 지지를 좀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좀 정권에 대한 심판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예, 자 이혜훈, 조은희, 유니습, 예, 자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이 서초밖에 없나? 네 어느 분이 될지, 그러고 보니까 다 서초네. 네, 희한하네. 분 계세요. 자 여러분 국민의힘의 그 서울시장 후보는 서초를 지역구로 뒀거나 지역구로 두고 있는 3명의 여성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네. 단독입니다. 특종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의도 2프로 서울시장은 누가 될까에 대한 뭐 물론 이제 여당은 제외하고 야당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좋은 후보가 나와서 내년 4월에 서울시장을 다시 범야권 지정이 가져오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의도 2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수고하신 박다인 대표께 박수를 보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